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이제 5회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항상 이제 뭐 분기 말, 월별 이렇게 계약 공시가 나오는데요. 3,737억 정도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이제 자사주 매입 500억 관련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자사주 매입 관련된 체결 완료 소식도 이제 나왔죠. 카인드 사이트 보면. 자,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봐 드리면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이제 외신 피러스파마 쪽에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옵텀 RX 관련되는 부분에서 PBM 등재가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이 좀 안 되면서 나머지 이제 뭐 CBS라든지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쪽에 이제 등재 여부의 어떤 불확실성 우려로 외국인 기관들이 대규모 매도가 나오면서 8% 넘는 하락을 보였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추가 하락은 안 됐습니다만, 강한 반등은 나오지 않았죠. 여전히 이제 수급의 어떤 제한적인 흐름 속에서 그나마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는 이제 들어가서 5일선 저항을 받는 어떤 국면에 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일별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이제 매도는 오늘도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기관들의 어떤 매도 흐름들이 나오는 속에서 이 거래원 관련되는 부분은 JP모건 쪽에서는 오늘 7,000주 매수고요.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6,000주 매도하는 흐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 흐름들을 보게 되면, 자,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은 매수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수급의 어떤 변화가 일단 외국계에서는 일단 나타났죠. 근데 이번에 강한 음봉을 만들어 내었을 때 외국계보다 더 심한 게 이제 기관이었는데요. 자, 기관은 그 뒤에 이제 뭐 교보라든지 키움이라든지 너무 과한 우려를 냈습니다만 사실상 외국인보다 더한 어떤 매도를 보여줬고, 이 부분들이 이제 16만원 밑단에 있음에도 여전히 매수로 일단 돌아서지 못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이제 같이 이제 순매수 전환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벗어날지 여부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가장 일단 중요한 어떤 국면에 들어간다 보입니다. 오늘 분봉으로 보면 이제 5장에는 이제 다시 이제 15만원대 중반을 향해서 13만 9천원까지 올라갔다가 12만 9천, 15만 2,900원대 맞췄죠. 시간에 100원 정도 빠진 어떤 흐름을 좀 보였고, 공매도 매매 비중은 여전히 일단 높은 어떤 흐름.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에 이제 플러스 전환과 기간의 어떤 수급의 개선이 좀 나와야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단기적인 음봉의 극복이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뭐 주목해 보셔야 될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7월 달에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PBM 등재 여부인데요. 과거 사례를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유럽에서 사실 이제 이때가 이제 기사가 2016년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판매가 시작된 램시마가 2016년도 2분기에 시장 점유율 40%를 돌파합니다. 2017년도 이후에는 이제 오리지널을 극복해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미국에 출시될 때도 상당히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이 당시에도 헤드라인에 보면 보험사 가격 경쟁력 주목한다. 그래서 미국이 이 당시에 이제 사실 이제 뭐 사보험사들의 어떤 이제 PBM이 이 당시 이제 CBS헬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오리지널이 이제 암젠의 이제 누표젠이나 사노피 란투스를 제외하고 이 바이오 시밀러를 등재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PBM이 하는 정책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리지널을 중시로 하면 지금 이제 보시면 뭐 CBS 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그러니까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을 그대로 오리지널을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오리지널 중심의 어떤 정책을 하는 겁니다. 뭐 교섭력이 뭐 떨어지든지
이제 요런 어떤 형태가 있고, 이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우선시하게 되면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험사나 환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본래 이제 PBM이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이제 리베이트 관련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오리지널사가 뭐 이제 패키지 형태로 한다든지 하면 오리지널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중시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나타나는 게 이 오리지널을 이제 제거를 해버리고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등재해버리는 거죠. 그 이번에 이제 옵톤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을 3개를 뭐 등재했기 때문에 요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존 거 유지하면서 뭐 바이오시밀러 좀 넣고 가격들을 이제 맞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PBM 회사들마다 이게 이제 뭐 사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섭력입니다. 교섭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1차적으로 이제 등재게 되면 이 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늘어나니까 이제 매출 구조가 바로 증가되는 거죠. 그럼 이 당시도 보면 이제 램시마를 11월 달에 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독점 유통사가 이제 하이자였습니까? 하이자를 좀 믿는 거죠. 하이자가 이제 상당히 큰 어떤 빅파마니까 하이자의 어떤 유통 기조를 믿고 이제 했는데, 이 존슨앤존스가 이제 레미케이드 관련되는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패키지 형태로 했죠. 그래서 이제 등재가 언제 되냐면 2019년도에 등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출시되는데, 최초로 이제 정제되는 게 대형보험사가 이제 보시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여기에 이제 그 인플렉트라가 이제 선호 의약품으로 등재를 된단 말이에요. 2019년도에요. 그러니까 한 2017년, 2018년,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있다가 등재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그럼 등재가 안 되면 아예 안 팔리느냐? 이제 그건 아니죠. 보통 이제 공보험 시장이 이제 CMS 시장 자체가 거의 한 30%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사보험 형태가 이제 70% 정도 차지하는데, 이 인플렉시민 관련해서 이제 램시마 관련되는 화이자가 이제 유통하는 부분에서 이제 2017년도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요 기사가 2019년도인데 2018년도에도 보면 이 판매 금액이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그 PBM에 등재되었을 때 이제 그 매출액 증가가 확실하게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초기에 생각보다 이제 많이 안 되는 거죠. 예. 오리지널이 이제 레미케이드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레미케이드가 이제 대부분 한번 10분의 1 정도 수준도 안 되죠. 예. 뭐 지금 보면 이제 이 인플렉트라 관련되는 부분이 오리지널 대비해서 가장 이제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PBM 등재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오리지널이 파는 거에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어떤 흐름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하고 완전히 좀 달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PBM 등재가 지금 당장이 안 됐다 해가지고 7월 달에 이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가 출시가 된다고 해가지고 아예 못 팔리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근데 많이 이제 양적인 부분을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PBM 등재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홈페이지에 공지했듯이 전체 이제 PBM 시장 중에서 한 40% 정도를 목표로 하고, 그래서 그 타켓이 되는 게 이제 익스프레스 쪽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시그나 쪽에 이제 보험사 쪽에 이제 PBM 등재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요렇게 지금 이제 경쟁이 과거에 보면 이제 PBM 등재가 몇 년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PBM 등재가 사할이라고 하는 만큼 그만큼 이제 이 휴미라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출시 이후에 누적해가지고 가장 큰 어떤 약물인데요. 이 순위를 놨는데 휴미라가 2003년도에 이제 출시가 됐는데, 여기 보면 이게 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으로도 이제 이제 바이오시밀러 나오니까 이제 향후에 좀 줄긴 줄겠습니다만 가장 이제 누적으로도 큽니다. 휴미라가 거의 뭐 한 300조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올해부터는 휴미라를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키트루다가
이제 두 번째죠. 예,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퀘어의 키트루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이자에 이제 리피토가 있습니다. 예, 리피토 같은 경우에도 하이자에서 굉장히 좀 중요했던 부분이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거의 뭐 200조 가까이 고혈압 관련되는 부분에 이만큼 이제 하이자 할 때 굉장히 좀 요거는 이제 97년도에 이제 상을 받았던 부분이죠. 그 리피토를 이제 하이자가 인수하면서 상당히 뭐 성과를 많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엠브렐도 있습니다. 엠브렐. 그 다음에 이제 뭐 레미케이드도 있죠.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뭐 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성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가 이런 부분에 어떤 게 많이 팔리기도 합니다만 약가가 고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바이오시밀러가 들어가서 우리 셀트리온의 이제 램시마 같은 경우는 누적으로 뭐 한 12조를 팔았다 하면 레미케이드는 이게 누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뭐 지금 한 150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팔았다라고 하는 이 램시마가 전체 오리지널 대비해서는 10분의 1도 못 판 거죠. 그만큼 이 오리지널 시장 대비해서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이제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휴미라 시장은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경쟁이 이제 그래서 치열하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BM 등재가 양을 이제 늘려나가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죠? 가격을 낮춰도 초기에 이제 이 경쟁 구도를 뚫기 위해서 이제 선점하는 형태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PBM에 등재되었던 초기에 뭐 암제비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점유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게 뭐 고농도 제형도 아니고 여전히 이제 휴미라의 어떤 이 가격의 어떤 저항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치료제를 쓰고 있는 분들이 가격이 조금 싸다고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스위칭을 쉽게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PBM에 등재를 하게 되면 가격 메리트를 이제 가지고 이제 처방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잠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이제 준비를 하느냐, 이게 뭐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에서 올해 이제 1차, 2차, 3차를 했는데 다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6월 23일 했는데 6월 말에 끝났죠. 그래서 9월 달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하고 합병하고 보통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할 동안에 뭐 이사회를 뭐 개최를 못 한다. 근데 이제 일단 다 끝내놨으니까 이사회 개최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합병의 어떤 이제 진행 과정에서 이 합병 비율이라든지 저반의 어떤 사항을 통해서 이사회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권신고서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금융감독에다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했는데 일단 다 자사주 매입을 했으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기사 났듯이 합병 관련되는 이 정권신고서 관련되는 제출이 나온다는 말은 이제 다음 달에 이사회 개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병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면 합병 비율을 가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가죠.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이 합병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등락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합병 비율을 정해서 이제 신고를 하면 이제 감독기관에서 합병 비율이 적정한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뭐 정정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그래서 합병의 기대감도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시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상 이제 분기 말, 월 말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급 계약이 나오죠. 이번에도 보면 3,737억 정도 규모고요. 램시마 IB, 램시마 SC 요렇게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7월 달에 이제 기회의 흐름이 될 건지 아니면 여전히 좀 부진할지 여부는 이제 다음 주 주가 흐름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매수회와 더불어서 기간까지 바뀌면서 이제 빠르게 이 연봉의 시가를 탈환하는 흐름이 나올지가 가장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심으로 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